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너 함장님께 들으셨을 겁니다. 휴게소 지하의 시설이 위상능력자 수용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에 저는 트레이너 함장님의 요청에 따라 그 수용소가 어느 단체의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과 벌처스를 비롯한 위상능력자 관련 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뒤져봤습니다만 어느 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저 위상능력자 수용소에 관한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합법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루트로는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각 단체의 기밀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해킹을 통해 검색하는 것뿐입니다. 해킹을 하겠다고? 그다지 온건한 방법은 아니로군. 새삼스럽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신서울에서도 해킹을 이용해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신 걸로 압니다만.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수용소가 어떤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존재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작전을 진행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일단 트레이너 함장님의 허가를 받긴 해야 할 것 같군요. 트레이너 함장님께도 알아낸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분께 돌아가 보십시오. 시역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았다. 아울러 각 위상능력자 관련 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도 좋을지의 여부를 물어오더군. 물론 나는 이를 허락했다. 불만이 있더라도 받아들이도록. 이것이 우리 늑대계의 방식이다. 시어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수용소의 정체를 알아낼 거다. 시어그가 차원종의 잔해를 분석해서 그 차원종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차원에 넘어온 건지 알아내겠다고 하니 말이다. 잔해를 제게 주십시오. 곧바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실은 지하의 수용소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던 과정에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위상능력자들의 정보를 우연히 열람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절도에서부터 살인이나 방화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범죄들의 면면을 보는 과정에서 저는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마치 회로 안의 전기가 과부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회로가 정상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이 느낌의 정체를 당신은 아십니까? 그건 아마도 불의를 향한 분노인 것 같군. 보기보다 정의감이 강한 친구로군, 너는. 분노. 그렇군요. 이것이 분노의 감정이었군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은 이런 감정을 가진 채 멀쩡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노하우가 있다면 부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땐 술을 마시면 돼. 엉망으로 취하면 분노가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 착각이 드는 것뿐입니까? 그렇다면 본질적인 해결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본질적인 해결법 따윈 없다는 뜻이야. 강한 분노는 결국 끝까지 마음속에 남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말지. 그게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말이야. 당신도 분노에 의해 삶의 방향이 바뀐 모양이군요. 어쩌면 저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원종 잔해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차원종 잔해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 휴게소와 지하 수용소 시설에 출연한 차원종들은 전혀 새로운 타입의 차원종임이 밝혀졌습니다. 차원전쟁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들과 같은 타입의 차원종은 내부 차원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지상에 세워져 있는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일대의 차원종들에게 주기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이 일대의 차원종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위상력보다 더 강한 위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정체불명의 구조물이라는 걸 박살내면 되겠군. 맞습니다. 하지만 램스키퍼의 주포로도 해당 구조물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특경대에 요청을 해서 위상력과는 상관없는 병기로 구조물을 공격해봤지만 이 또한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상력으로도 위상력과는 무관한 병기로도 해당 구조물을 파괴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구조물을 파괴할 수 없으니 구조물로부터 샘플을 채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게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 구조물의 정체와 정확한 기능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항은 트레이너 함장님과 김유정 부국장님께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작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김유정 부국장님으로부터 콜사인이 들어와 있군요. 당신을 찾는 것 같으니 어서 찾아가 보십시오. 아, 오셨군요. 지금까지 신경 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유니온 본부와 연락을 하느라 이쪽 상황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본부에 연락을 해서 이 비밀 수용소의 정체를 물어봤는데 말이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줄 생각을 안 하네요. 끝까지 시치미를 떼기만 했어요. 그 대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시설을 지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니온은 우리에게 절대로 최하층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아무래도 이 시설은 유니온과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아무리 극비사항이라고 해도 제대로 정보도 공유해주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지키려고만 하다니 본부는, 유니온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데이비드와 이리나를 체포하고 차원종을 처리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선은 그쪽에 집중하죠. 제이씨의 활약 덕분에 수용소 입구 부근은 확보가 완료됐어요. 지금 특경대가 방어선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좀 더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강력한 차원종들이 많이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송은이 경정님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찾고 있었어요. 일단 수용소 입구까지는 부하들을 배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부하들이 그러는데요. 무지막지하게 강한 차원종들이 있어서 더 깊숙이 진입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저씨가 좀 나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 부하들이 수용소에 더 깊숙이 진입하려면 아저씨가 나가서 차원종을 처리해 주셔야 해요. 진입로 너머의 더 깊숙한 곳으로 전진해서 차원종을 처리해 주세요. 부하들이 그러는데 아무래도 진입로 너머에는 실제로 수감자가 격리되어 있는 구역이 있는 것 같대요. 어쩌면 차원종들 사이에 수감자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일 수감자를 발견하면 조심하도록 하세요.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니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짜고짜 아저씨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요. 조심해가면서 작전구역을 정리해주세요. 격리구역을 1차로 정리하고 오셨군요. 현재 당신이 확보한 구간을 특경대 대원들이 본격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결과 보고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특경대가 격리구역을 수색한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격리구역의 각 수감실에서는 얼마 전까지 수감자가 수감되어 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감자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다수의 미이라화된 인간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추측컨대 차원종 또는 시설을 습격한 테러 조직이 모종의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미이라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고 있다고? 데이비드의 짓인가? 대체 무슨 수로? 방법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도 현재로서는 불명입니다. 자세한 건 특경대가 가져온 미이라 샘플을 분석해 본 뒤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이라는 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위상 능력자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위상력이 모두 고갈된 탓에 차원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몸이 미이라 형태로 변해버린 것으로 보여요. 이 학살의 배후에는 데이비드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특경대 대원들이 수색을 하고 있지만 생존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많은 숫자의 미이라들만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위상 능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탓에 수감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끔찍하게 그들을 살해하다니. 데이비드, 점점 더 선을 넘어서고 있군. 우리가 막자고, 유정씨. 우리의 적 데이비드를. 네, 우리의 적 데이비드를 우리 손으로 체포해요. 특경대로부터의 전달 사항이네요. 이건 수색 중이던 특경대 대원 여러 명이 저격을 당했대요. 위상력이 깃든 화살에 맞은 것 같아요. 이리나, 그 활잡이 아가씨로군. 네, 그녀도 데이비드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특경대 대원들만으로는 이리나를 상대할 수 없어요. 제이 씨가 나가주셔야 해요. 출동해서 이리나를 견제해주세요. 저격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클로저 제이, 용케도 여길 알아냈군. 하지만 이 앞으로 보내줄 수는 없다. 네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앞으로 나가겠어. 데이비드가 있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난 멈추지 않을 거야. 네가 그와 싸울 수 있을 것 같나? 한때 전우였던 그 남자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데이비드는 할 수 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너를 쓰러뜨릴 수 있어. 자신의 데이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니 말이지. 데이의 방해가 되는 자는 누구든 제거할 거다. 데이비드도 나도. 그놈의 데이라는 말, 이제는 지겹군. 무슨 말로 포장한다고 해도 너희가 하는 짓은 범죄에 불과해. 옛 전우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 남자는 나와 애들 배신했지. 한 대 먹여주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자비는 없다. 네 미간을 겨눠주지. 각오해라, 클로저! 이 이상의 접근 전엔 의미가 없겠군. 좋아. 이 구역은 너희에게 내주겠다. 하지만 이 이상 이 시설에 진입하는 건 허락하지 않겠어. 더는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 내 관역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충고하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우리의 대의를 막을 수 없다. 이리나와 교전을 벌이고 왔나 보군. 테러리스트의 시간인 이리나는 저격 포인트에서 저격을 준비하고 있다. 함부로 접근했다간 그녀의 화살이 너의 심장을 꿰뚫을 거다. 그녀의 저격에 대응할 방법을 김희정 부국장과 함께 논의해봐야 할 것 같군. 우리가 새로운 작전을 구상할 동안 너희는 다른 임무를 수행해줘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이리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동안 너는 다시 지상을 정리해줬으면 한다. 휴게소의 주차장 근처에서 다시금 대량의 차원정들이 출현한 것 같으니 말이야. 그러니 지금 즉시 출동해주기 바란다. 나타에게도 현장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겠다. 이제야 겨우 차원종 놈들을 썰고 온 모양이군. 하여간에 느려 터졌다니까. 내가 나갔으면 순식간에 놈들을 썰어버렸을 텐데 말이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천을 해주면 안 될까? 이 형은 슬슬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난 좀 쉬고 있을 테니 대신 좀 나가줬으면 하는데. 시끄러워! 누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줄 알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여기 붙잡혀 있는 거라고. 사정? 내가 나가 있는 동안 무슨 말썽이라도 부린 건가?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내가 설명해주지. 꼰대!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여기 있는 이 멍청한 녀석이 사소한 이유로 특경대 대원 한 명을 때려눕혔다. 다행히 대원은 목숨은 건졌고 상처는 유아나 양이 치료해줬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위험한 상황이 됐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나타에게 근신 처분을 내려둔 상태다. 물론 상황이 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일으킨 벌은 받아야지. 망할 꼰대가! 그 특경대 녀석이 당신 욕을 해댔다고! 당신이 저남을 도둑질해간 도둑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때려눕힌 거라고!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이위야 아무래도 좋다. 이번 일로 인해 특경대와 우리 사이에 더 큰 반목이 생길지도 몰라. 얌전히 벌을 받아라, 나타. 짜증나. 짜증난다고!
나는 이제부터 소문이 경정을 만나서 정식으로 이번 일에 대한 사과를 할 생각이다. 아울러 너희 검은 양 팀에게도 사과를 하도록 하지. 우리 팀의 대원이 무리를 일으킨 점, 이 자리를 통해 사과하겠다. 자기 대장이 모욕당한 것 때문에 화를 내다니. 이 녀석 보기보다 귀여운 녀석인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데리고 며칠 정도 지내보도록. 견해의 상당 부분이 수정될 테니. 당신 지금 내 욕한 거 맞지? 이 망할 꼰대가! 욕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한 것에 불과하다. 평가의 수정을 원한다면 앞으로는 말썽을 부리지 말도록. 제게 천하의 나타님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 모처럼 이렇게 됐으니 잠시 머리나 식히고 있으라고. 그래도 좀 다시 봤어. 자기 대장이 욕을 먹는 것에 화를 낼 줄도 알다니 말이야. 무슨 착각을 하는 거야? 난 내가 함께 욕을 먹은 것 같아서 화를 낸 것뿐이야. 꼰대가 욕을 먹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다고. 그래. 그런 걸로 해두자고. 뭘 그렇게 실실대는 거야? 기분 나쁘게! 많이 변한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래도 아이가 잘 따르는 점 하나는 변하지 않은 것 같군. 그러고 보니 당신 꼰대랑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 모양이더군. 저 꼰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 말도 말라고.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었어.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바른 생활만 할 줄 아는 정말 재미없는 남자였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니, 오히려 당신이 알던 때보다 더 심해졌을걸? 이번에도 말이야. 계속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화를 낸 건데! 지금껏 말이 헛나온 거야.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힘을 가진 인간이로군요. 데이비드가 말하던 방해자가 당신들인 모양이지요. 말하는 차원장인가? 오랜만에 보는군. 말하는 걸 들으니 데이비드와 한편인 것 같은데 맞나? 우리는 그가 아니라 그가 가진 대의에 공감했을 뿐입니다. 이에 반역죄를 각오하고 군단의 새로운 병기인 불러들이는 창을 훔쳐서 이곳 차원 너머까지 온 것이죠. 불러들이는 창이라? 저기 휴게소 언저리에 처박혀 있는 걸 말하나 보지? 그렇습니다. 저 창은 계속해서 우리의 동포를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저항은 포기하시죠.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 싫습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자니까요. 많은 차원정을 만나봤지만 자기가 평화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차원정은 처음이군. 유감스럽지만 너희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내가 너희한테 당한 게 좀 많아서 말이지. 그리고 믿는다고 해도 데이비드의 편을 든 이상 용서할 수는 없겠어.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군요. 내키지는 않지만 대의를 위해 당신들의 목숨과 힘을 거둬가겠습니다. 그거 참 평화주의자의 것이라곤 상상하기 힘든 발언이군. 강하군요, 당신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의지로 움직입니다. 비록 이 하나의 개체가 사멸한다 해도 다른 개체들이 의지를 이어갈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우리들 평화주의자입니다. 제이 씨와 차원종이 나눈 대화는 우리도 듣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부류의 차원종을 봐왔지만 자기가 평화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차원종은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야. 하지만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것 치고는 싸우는 게 아주 능숙하던데? 유정씨, 혹시 왜 저 차원정들이 데이비드의 편을 드는 건지 짐작가는 바가 있나? 자기들을 평화주의자라고 칭하는 차원종들이 데이비드의 편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데이비드는
정말로 평화를 목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저 감언이설로 차원종들을 구슬렸을 가능성도 있죠. 또 만일 정말로 그 목적이 평화를 이룩하는 거라고 해도 그는 우리와 유니온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학살하기까지 했죠. 데이비드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막아야 한다는 점에 변함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그렇고 그 차원종이 휴게소의 구조물을 불러들이는 창이라고 불렀죠? 역시 이 일대의 차원종들은 저 창에 의해 불러들여진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체 어디서 에너지를 얻어서 작동하는 걸까요? 안에 연료라도 담겨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면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좀 더 창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불러들이는 창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볼게요. 그보다도 이야기 들었어요. 늑대계 팀의 나타 대원이 특경대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요? 휴, 역시 통제 불능이군요, 그 아이는. 너무 그러지 말라고. 듣지 않니 특경대 대원 쪽이 그 아이의 대장을 먼저 모욕했다고 해. 대장, 트레이너 씨 말이군요. 제이 씨,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여쭤보지 못했는데 제이 씨와 트레이너 씨는 서로 아는 사이가 맞으신 거죠? 구체적으로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눈치 볼 거 없어, 유정 씨. 그런 건 거리낌 없이 물어보라고. 유정 씨한테 뭔가 숨기고 싶진 않으니까. 지금 자기를 트레이너라고 부르는 저 남자는 과거 울프팩 팀의 멤버였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울프팩 팀의 전투 교관이기도 했지. 나는 그가 전쟁 중에 전사한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보다시피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여전히 내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 아직도 날 그때의 애로 알고 있는 것 같군. 그랬군요. 내가 예전에 알던 그 남자와는 많은 게 달라졌어. 아직은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요. 좀 더 시간을 두고 트레이너 씨를 지켜봐요. 데이비드 때와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지상 쪽은 특경대에게 맡기고 우리는 다른 쪽을 맡도록 하죠. 그동안 방치해왔던 지하 수용소 쪽을 말이에요. 지상 쪽은 당분간 특경대 쪽에 맡기고 이제 다시 지하 쪽의 작전을 시작하죠. 현재 이리나가 저격 포인트에 매복한 채 다가오는 자들을 모조리 활로 저격하고 있어요. 워낙에 통로가 좁아서 저격을 피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화살의 관통력도 뛰어나서 우리가 가진 장비로는 방어가 불가능해요. 아무래도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아요. 한 명이 미끼가 되어서 이리나의 저격을 유도하는 사이에 다른 한 명이 이리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이럴 경우 미끼가 되는 쪽에 위험 부담이 높아지겠죠. 민첩성이 높고 동체 시력과 집중력이 뛰어난 자가 아니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 이 일에 가장 적합한 게 늑대계 팀의 나타 대원이라고 생각해요. 나타 말인가? 그 아이라면 확실히 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아이한테 이런 일을 맡긴다는 게 내키지 않는군. 자칫 잘못하면 그 아이가 당하게 될지도 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트레이너 씨가 먼저 저희에게 이 작전을 제안해 오셨어요. 이번 임무를 성공시키면 지난번의 폭행 사건을 무마시켜달라는 조건을 걸고 말이죠. 나타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내색은 안 해도 트레이너 씨는 나타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으니 제이 씨는 이리나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맡아주세요. 나타에게는 이미 트레이너 씨가 작전 내용을 설명했을 거예요. 한번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약쟁이 꼰대로군. 작전 설명이라면 해줄 필요 없어. 이미 꼰대한테 칠릴 만큼 들었으니까. 이봐, 괜찮겠어? 이 임무 굉장히 위험한 임무인데 말이야.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네 몸에 화살이 날아와 박힐 거라고. 내가 그까짓 화살 따위에 당할 것 같아? 당신 걱정이나 하시지.
비실대다가 쓰러지면 나까지 귀찮아질 테니까. 애가 어른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애 취급 그만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자기도 꼰대한테 애 취급당하는 주제. 그래, 그 말이 맞군. 너희의 대장은 아직도 날 애로 보고 있지.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몰라. 나이만 먹었을 뿐 난 그때랑 바뀐 게 없는 걸지도. 뭐야? 왜 또 갑자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야? 약기운 때문인 것 같군. 그게 아니면 너한테서 예전에 나를 겹쳐본 걸지도. 징그러운 소리 집어치워! 아, 정말이지. 내 주위의 꼰대들은 다 왜 이 모양인지. 됐으니까 가서 꼰대한테 작전 브리핑이나 들어. 왔군. 작전 내용은 김유정 부국장에게 들었겠지. 그럼 곧바로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집중하도록. 그럼 작전의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현재 이리나가 위치한 저격 포인트는 격리구역 너머의 실험실로 추정된다. 그녀는 그곳에 틀어박힌 채 다가오는 적들을 모조리 저격하고 있지. 하지만 문제는 이리나뿐만이 아니다. 격리구역에서 실험실까지의 복도에는 많은 숫자의 차원종들이 배치되어 있다. 우선은 본격적인 작전에 앞서서 그들의 숫자를 줄여둘 필요가 있을 것 같군. 이 길로 출동해서 그들의 숫자를 줄여주기 바란다. 난 나타의 출동을 준비시키고 있도록 하지. 실험실까지의 접근로를 확보했군. 잘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해보지. 우리를 사냥하려는 사냥꾼에게 사냥당하는 공포를 알려줄 차례다. 현재 이리나는 수용소 실험실 내부에 매복해 있는 상태다. 길목을 막던 차원종들이 사라졌으니 다시 본격적으로 저격 태세를 취하겠지. 나타를 내보내겠다. 그 녀석이라면 이리나의 화살을 피할 수 있을 거다. 나타가 이리나의 주의를 끌어서 저격을 유도하는 동안 너는 이리나에게 접근하도록 해라. 다만 나타의 체력에는 주의하도록. 도중에 녀석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작전은 실패할 거다. 너무 대담한 작전 아닌가? 아직 나이도 덜 찬 아이를 미끼로 쓰는 거 말이야. 새삼스러운 말을 하는군. 전쟁 때 너도 비슷한 임무를 몇 번 맞지 않았었나? 하지만 그런 위험한 작전에는 늘 당신이 같이 있어줬어. 그랬지. 그래서 너를 같이 내보내는 거다.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남자니까. 나타를 잘 부탁한다. 그 활잡이 여자가 우릴 겨누고 있다는 거지? 좋아. 실컷 날 띄워주지. 그 여자가 날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 이봐, 너무 심하게 날뛰지는 말라고. 체력에 조심하면서 행동해. 아이, 잔소리 그만해. 그런 건 검은 양팀 꼬맹이들한테나 하시지. 그럼 난 먼저 가겠어. 당신이야말로 뒤처지지 말라고. 이거야 원 어쩔 수 없군. 전력 질주로 가야겠어. 제법 몸놀림이 재빠르군. 내 저격을 피할 줄이야. 너도 클로저인가? 이름을 들어두고 싶군. 클로저? 날 그딴 약골들이랑 비교하지 마. 이 몸은 나타다. 이제부터 널 쳐 죽일 녀석이지. 그 투지 마음에 드는군. 게다가 클로저에게 안 좋은 감정까지 가진 모양이지? 어떤가 나타?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너의 몸놀림과 나의 저격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거다. 클로저에게도 그리고 유니온에게도. 그거 꽤 매력적인 제안인걸. 이봐, 너 설마... 하지만 말이야, 너랑은 한편이 되기보다는 한판 붙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얼른 덤비라고! 그 망할 화를 산산조각 내주겠어! 이제 보니 말이 안 통하는 싸움기였군. 거절한 걸 후회하게 해주지. 덤벼라! 전쟁을 시작해보자! 2대1은 역시 무리인가. 어쩔 수 없군. 작전 지역에서 이탈하겠다. 나타라고 했나? 이 빚은 언젠가 갚아주지! 늘 눈썹 사이를 조심하도록 해라. 네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곳에 내 화살이 박힐 거다.
실험실의 확보에 성공했어요. 비록 이리나의 체포에는 실패했지만 큰 부상을 입었으니 당분간은 저격을 시도하지 못할 거예요. 아주 잘해주셨어요. 제이씨도 나타도. 이리나가 저격 포인트로 삼던 지점은 일종의 실험실인 것 같아요. 위상 능력자 수용소에는 통상적으로 실험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감된 위상 능력자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진행하곤 하죠. 물론 비인도적인 실험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실험 내용도 전부 외부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이 수용소의 경우에는 존재 자체가 극비사항에 붙여져 왔던 수용소예요. 어쩌면 비인도적인 실험이 자행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특경대가 해당 지역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중계기가 설치되면 제가 실험실의 컴퓨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곧 중계기의 설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중계기의 설치와 실험실 컴퓨터의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그 실험실은 수용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행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수감자들에게 행해진 실험은 다른 수용소에서 행해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과 절차의 실험이었던 것 같고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수용소에서는 행하지 않던 실험 하나를 이 수용소에서는 추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실험이라기보다는 공정에 가깝겠군요. 그 공정이란 바로 위상력의 추출과 전송에 관한 공정입니다. 공정의 내용은 실험실 중앙의 추출 장치에 수감자를 위치시킨 뒤 수감자에게서 위상력을 추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출된 위상력 에너지를 특수한 전송 장치를 이용해 다른 장소로 보냅니다. 에너지가 보내지는 장소는 수용소의 최하층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오로지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최하층에 수감된 특수 격리 대상의 힘을 억제하는 데에 말입니다. 이러한 공정이 매일같이 하루에 4, 5회 정도의 빈도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상 능력자로부터 추출한 막대한 에너지를 오로지 최하층에 있는 존재를 억제하기 위해서만 사용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터무니없는 게 저 지하에 잠들어 있는 모양이군. 그 정체가 뭔지 혹시 아나? 그 정보는 실험실 컴퓨터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니온 측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특수 격리 대상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위상 능력자 수용소 시설에 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없다는 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단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김유정 부국장님이 실마리를 쥐고 계실 것으로 추정되는군요. 곧바로 그분께 가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가주시죠. 무슨 일이세요? 어머, 인공지능 씨도 함께 오셨네요? 제게는 쇼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그 이름으로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죠, 쇼그 씨. 그런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협조를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관련 단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조리 해킹해서 수용소 최하층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 수용소와 수용소 최하층에 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남은 건 이제 데이비드의 개인 메일뿐입니다. 데이비드는 이 시설의 지하층을 노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하층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의 개인 메일은 전부 해킹을 해봤습니다. 이렇다 할 수확도 없었죠. 다만 데이비드가 은밀하게 사용한 메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계획을 공모자들과 논의하기 위한 메일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알고 계신 데이비드의 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데이비드가 은밀히 쓰던 메일의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아는 메일 주소가 데이비드의 비밀 메일 주소라는 거죠? 제가 아는 그의 메일은 그냥 평범한 메일일 뿐인데요. 공항에서 데이비드가 보여준 언동을 토대로 봤을 때 그는 원래 당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데이비드가 자신의 비밀 이메일 주소를 당신에게 가르쳐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 꼬리가 밟힐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데이비드의 이메일 주소를 뻐꾸기에 입력해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게 분명해지겠죠. 자, 입력했어요. 처음 보는 이메일 주소로군요. 이건 업무용 메일도 데이비드 본인 명의로 된 메일도 아닙니다. 몇 번인가 계정을 세탁한 흔적이 보이는군요. 뭐라고요? 하지만 이 메일 주소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받은 건데? 아무래도 데이비드는 진심으로 당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모양이군요. 일단 새로운 메일 주소를 획득했으니 데이비드가 주고받은 메일을 해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이 요원님, 이 길로 송은이 경정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찾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아저씨를 찾으려 했는데. 쇼구가 그러더군. 네가 날 찾고 있다고 말이야. 그 인공지능. 내가 하는 혼잣말을 들은 모양이네요. 이거 혼잣말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무서운 세상이 됐네요, 정말. 어쨌든 잘 오셨어요. 긴급 상황이에요. 휴게소 인근에 다시 차원종이 나타난 것 같아요. 또 휴게소 근처에 차원종 놈들이 잔뜩 나타났어요. 이 녀석들 대체 무슨 수로 이렇게 꾸역꾸역 나타나는 걸까요? 어쨌든 아저씨가 나가서 놈들의 숫자를 좀 줄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길로 출동해서 놈들의 숫자를 줄여주세요. 이야기 들었어요. 휴게소에 다시 차원종들이 나타났다면서요. 확인 결과 차원종 출현 직전에 불러들이는 창이 다시 한번 활성화된 게 확인됐어요. 저 창이 칼바크의 가방과 마찬가지로 차원종을 소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에요. 칼바크의 가방은 한 번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반해서 저 창은 정기적으로 활성화돼서 자기 주변에 계속 차원종을 소환시키고 있어요. 저 창이 어떻게 차원종을 소환하는지 알아내지 못하는 한 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 게 분명해요.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상황이 여전히 좋지가 않네요. 창이 비활성화된 상태일 때 창의 원리를 규명하려고 특경대가 창 근처에 접근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창 표면에 강력한 청력장 때문에 창의 파편을 입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또 그러는 사이에 다시 창이 활성화되었고 말이에요. 지하 쪽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예요. 이리나가 비록 후퇴하긴 했지만 이리나의 수와 스나이퍼들이 이리나를 대신해서 저격 포인트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특경대가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접근이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창이 차원종을 소환하는 원리를 규명해낼 테니까요. 휴게소 근방에 차원종이 다시 출현한 모양이군요. 불러들이는 창으로 인해 차원종들이 재출현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당신에게 제안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